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화요일 뉴스데이입니다. 한미 FTA를 둘러싼 미국과의 기싸움 이제 시작입니다. 한미 FTA는 그동안 한국의 이익이었나 미국의 이득이었나 제대로 한번 따져보자고 우리 정부가 미국에 역제안했습니다. 회담 장소도 워싱턴보다는 서울에서 하자고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새벽 신임 백운규 장관 명의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미국 무역대표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산업부는 먼저 미국 측의 공동위원회 개최 요청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효과에 대해 양국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평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30일 이내 워싱턴에서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선 우리 정부의 조직 개편이 완료된 이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공동위원회는 개최를 요청받은 나라에서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하는 통상협상은 자국에서 개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협상과 관련해 주도권을 미국 측에 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서한은 지난 12일 미국이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데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양국은 조만간 통상채널을 통해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90일간의 공론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시민 배심원단을 꾸리고 여론을 수렴해 10월 21일까지 결론을 발표합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공식 출범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았고 분야와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나머지 8명의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원전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는 제외했습니다. 앞으로 석 달간 활동하는 공론화위원회는 직접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고 이를 결정할 시민 배심원단 구성과 운영 등 공론화 작업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회를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위원회 출범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의사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관한 모범 사례로 남기를.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의중이 명확한 상황에서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기 위한 시간 벌기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제왕적 지시에 따른 불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재근입니다. 당초 신고리 원전이 들어설 예정지였던 울산은 공론화 과정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찬성이든 반성이든 반대든 지역 여론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느냐, 이동욱 기자입니다.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공론화위원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 섭니다. 특히 지역 주민 여론에는 귀를 닫고 건설 중단 쪽으로 위원 구성을 마친 공론화는 무의미하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론화를 하려면은 다양하게 가깝게 사람들 모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신고리 5,6호기 백지와 울산시민운동본부 역시 지역 여론이 반영될 창구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본부 측은 1,000명이 참여하는 대토론회와 함께 3개월 동안 원전 건설 백지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시대를 열 수 있도록 2명만 모이면 곳곳에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신고리 5,6호기를 둘러싸고 이미 쪼개질 대로 쪼개진 울산 지역 여론은 공론화위원회가 활동한 3개월간 더 심한 갈등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동욱입니다. 네, 요즘 날씨 도무지 적당히가 없습니다. 밤사이 또 게릴라성 장맛비가 천둥 번개와 함께 호남과 충청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전주에서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 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 기자, 지금 호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전주 천변에 나와 있습니다. 청주를 비롯한 중부지방에 폭우를 쏟아부은 장마전선은 밤사이 남부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다소 약해졌지만 새벽 한때 시간당 30mm에 가까운 비가 내리면서 하천물도 조금 불어난 상태입니다. 새벽부터 전북 서해안 섬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빗줄기는 점차 굵어져 새벽 한때 내륙에서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세찬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군산 새만금이 30mm, 군산 선유도 25mm, 부안 23.5mm 등입니다. 대전 등 충남 지역에서도 새벽부터 30mm 안팎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에 20에서 80mm, 경상 내륙에는 최대 120mm의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충북과 남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오늘 아침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습한 가운데 안개가 끼어 있고요.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충북 보은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그 밖에 전북과 경상도 곳곳으로도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오겠고요. 특히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집중 호우가 우려됩니다. 앞으로 남부지방에는 밤까지 최고 80mm, 특히 경상 내륙으로는 12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충청 남부와 전북, 전남 해안에 20에서 60, 서울 등 그 외 지역에서도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라 더 이상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오는 중부를 중심으로는 더위가 심해지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34도로 어제보다 약 7도가량이나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가 3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4.8도, 대구 26도로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고요. 한낮에는 서울 34도, 광주 33도가 예상되고요. 전남과 경남 일부,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만 내일 새벽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주 후반부터는 다시 또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남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유흥주점에서 불이 나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임명찬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뒤집힌 차 안에서 한 남성을 끄집어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강남 영동대로에서 41살 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갓길 화단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정 씨는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쯤에는 대전시 사정동의 한 도로에서 21살 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회전 교차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정 씨와 함께 타고 있던 19살 김모 씨가 팔과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쯤에는 경남 창원시 중앙동의 한 지하 유흥주점에서 불이 나 같은 건물에 있던 11명이 옥상으로 대피하는 수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노래방 기기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증세안을 놓고 정치권에선 장명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명예과세, 사랑과세를 들고 나왔고 야권에선 징벌 증세, 세금 폭탄이란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0.08%에 불과한 최상위 부유층만 세금이 늘어나는 핀셋 증세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 부르고 싶습니다. 기업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사랑과세, 존경과세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SNS를 통해 증세 이름 공모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기업에 벌을 주는 징벌적 증세이자 세금 폭탄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에 대해서 지금 관계 장관이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 행세를 하는 데 대해서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당이 말로 증세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내용이 중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기업의 고용을 증대시켜라 하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 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그래서 여론전을 펴는 문 대통령의 증세 논의는 엉터리였다는 점을 사과하셔야 됩니다. 정의당은 증세 규모가 3, 4조 원에 불과해 복지를 후퇴시키는 부실 증세가 될 것이라며 증세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국회 본회의에 불참해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뻔했는데요. 여당 지도부는 불참 사유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준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26명이 추경 본회의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 사태를 빚은 데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야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대표로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기 중 해외 출장 금지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참 의원들은 추경이 8월 국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했다. 오래전부터 계획된 개인 용무의 해외 일정이 있었다며 해명과 함께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야당도 여당을 질타했습니다. 소속위원회 20% 이상이 외국에 나가서 정작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이런 민주당의 부끄러운 이런 모습을 자유한국당은 추경 처리에 협조한 장제원 의원에 대해 징계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불참자 전원에 대해 사유를 세세히 조사하기로 하고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미국 주도로 마련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 경제를 고사시키는 것을 지향해서는 안 되는데 이번 결의안에는 그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겐나디 가틸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번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조항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특히 러시아가 수용할 수 없는 조항들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이 지난 4일 화성 14형 미사일을 쏜 뒤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비공개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인력 수출 금지, 비행과 항해 제한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안보리 대북 규탄 성명 논의 때도 북한이 쏜 미사일은 ICBM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성명 채택이 무산되는 등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결의안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최대 80일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로 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최고 실세로 불리는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가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의회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 측 인사들을 만나 대선 개입 등의 내통을 했다는 의혹,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의 몸통으로 지목돼 청문회 증언대에 선 것입니다. 쿠슈너는 부적절한 접촉이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I did not collude with Russia, nor do I know of anyone else in the campaign who did so. 야당인 민주당은 쿠슈너의 공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큰아들 트럼프 주니어와 폴 매너포트 전 대선 캠프 선대 본부장도 모레 청문회에 나옵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6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정보를 주겠다는 러시아 변호사 등과 만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확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정치권은 시궁창, 그 시작은 가짜 뉴스 언론이라면서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은 놔두고 드러난 게 없는 러시아 스캔들만 들쑤신다고 주장했습니다. 뮬러 특검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나온 트럼프 탄핵 여론조사 결과는 42대 42로 팽팽합니다. 취임 6개월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정치적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어제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직후 곧바로 전체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청문 보고서에서 문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밝힌 채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